이거요, 결국은 일종의 쇼입니다. 쇼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범양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범양건영의 주가를 보면은요, 마이너스 24.26%.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예 시가부터 마이너스 6%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24.26%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범양건영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보셨겠지만, 현지 시간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한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이 유상증자 때문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 보시면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요. 2024년 11월 20일, 오늘이죠. 264만 주가량이 상장을 합니다. 발행가액은 1134원이에요. 그리고 전일 종가가 얼마죠? 3215원. 자,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하락은 유상증자 때문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증자 방식이요. 제3자 배정증자예요. 만약에 오늘 상장하는 이 물량이요. 제3자 배정증자가 아니라 일반 주주배정 유상증자였다라고 치면요.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자, 하지만 제3자 배정증자는요. 대부분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량들이 상장을 한 것은 맞지만요. 이 매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을 매도하려면 1년 뒤인 2025년 11월 2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언급이 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뉴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정된 핵교리 승인 내용인데, 이게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리가 이 정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이 정권이 넘어갑니다. 이 트럼프의 취임 일자가 내년 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는요,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푸틴이 막 이런 워딩 하는 거예요. 이거요, 결국은 일종의 쇼입니다. 쇼예요. 아무튼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 전쟁은요, 일단 중단이 됩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고요. 결국에는 협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이 전쟁은 좀 심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 누가 더 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핵을 어떻게 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푸틴 대통령 진짜로 핵을 쏜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이랑 연합해서 러시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푸틴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일시적인 이슈,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범양건영의 주가는 왜 이렇게 왕창 빠졌을까요? 지금 범양건영은 경고딱지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요, 투자 위험으로 넘어가요. 어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이렇게 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시간에 상한가 쳤습니다. 보면은요, 사실 이 범행건영이요, 이 투자 경보에서 투자 위험으로 넘어갈 만한 그런 어떠한 공시나 호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죠. 지금 이 폴란드, 한국, 우크라이나 이 삼각협력 해가지고 모듈러 재건 사업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범양건영의 자회사인 범양플로이가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양건영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여기는 거고, 이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죠.
사실 별다른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범양건영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럼 이제 금감원에서 또 조회 공시 요구가 뜨겠죠. 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냐? 이렇게 급등한지 공시를 해라. 이거죠. 근데 범양건영 입장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하겠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주가를 한번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푸틴이 이런 헛소리 하고 있지, 또 유상증자 물량도 상장을 했지, 기회잖아요. 자, 게다가 거래대금을 한번 보세요. 자, 직전에 들어온 거래량이요, 2100만 주입니다. 이날 16%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거래 정지 전날에도요, 210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 상승 마감했고요. 요 윗거리 포함해도 24%예요.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요, 최소 1000만 주 후반, 2000만 주 가까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더 충격받아서 빠지지 않도록 시간 외에서 관리 들어온 거예요. 시간의 상한가 다시 올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건 그거죠. 그렇다면 얘네가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것이며, 또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올릴 것이냐, 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느 정도의 예측 시나리오하고 대응 전략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100% 확신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준비된 내용 외에도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시장 흐름이나 수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이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요,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 내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범양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별도로 입장료, 수수료 등등 이런 금전적인 요구 안 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렛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